제헌절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제헌절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제헌절을 맞아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는 그 목소리를 실제로 표현하고 듣고 나누는 장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첫 곡입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62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이고요. 오늘은 제헌절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헌절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제헌절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있더군요. 바로 공휴일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있는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데요. 제헌절은 2003년 도입된 주 5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자 사용자 쪽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었는데요.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죠.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 제헌절에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다 보니까 7월에는 주중에 쉬는 공휴일이 없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7월엔 덥고 습하고 뭔가 기운이 없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너무 쉬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제헌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높이기 위해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2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물론 공휴일로 지정해야만 제헌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헌절이 공휴일이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선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묘일제 공휴일도 기념일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 등으로 2016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매년 제헌절만 되면 개헌 논의가 반복됩니다.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서요. 시민 개개인의 휴식과 건강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이 노래 제목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쉬는 날. 네, 평범한 사람들 쉬는 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개국 1주년을 맞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서지연 이사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앱 다운받으시고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헌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제헌절 법과 관련된 날이죠. 제헌절 관련 뉴스 중 법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다뤄보았었는데요. 이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 사업주주들이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이 제헌절 76주년을 앞두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었는데요. 저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일상적으로 하는 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이런 평범한 말이 지켜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2024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 잘하는 자라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화 콘서트로 공연 일정은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입니다. 공연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이고요. 공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4매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 일정은 7월 17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예약 문의는 063-280-1500, 1501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관람비는 무료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어린이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참가 부분은 유치부, 초등저학년 부분, 초등고학년 부분입니다. 작품 규격은 8절 도화지로 1인 1점 출품 가능하고요. 그림 재료는 자유입니다. 제출 기한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고 응모 방법은 도화지 뒷면에 출품 신청서를 부착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전주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063-254-40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거나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피해 주택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입니다. 가구당 이주비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24가구입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이주비를 선납부한 후에 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81-243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커뮤니티 시네마 무명시네가 오는 11월 열리는 제4회 뉴웨이브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뉴웨이브 영화제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신진 청년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상영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비경쟁 영화제입니다. 뉴웨이브 영화제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발견하고 지역 영화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전북 지역 작품에 한해 공모합니다. 전북 영화인의 범위는 출신, 거주지, 학교, 촬영지 등이 전북과 관련된 사항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작품 공모는 오는 7월 26일까지고요. 제4회 뉴웨이브 영화제 공모 조건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작 완료된 작품으로 30분 이내의 단편 영화여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상영이 가능한 상영본도 제출 가능해야 하고요. 출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커뮤니티 시네마 무명시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7월 개관 15주년을 맞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개관 15주년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재조명해볼 거장의 영화들, 새로운 시선이 돋보이기에 되짚어 볼만한 영화들과 더불어 여름 시즌에 진행되는 만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7월 17일까지는 테스와 보낸 여름, 셜리 허지슨 강의 기적, 러브 어페어가 각각 4회씩 방영되고 있고요. 7월 18일에서 7월 24일까지는 바그다드 카페 디렉스 컷, 워호스, 괴인이 각각 4회씩, 7월 25일에서 7월 30일까지는 여름 이야기, 하늘을 걷는 남자, 바쿠라우가 각각 4회씩 상영됩니다. 상영과 더불어 축하 공연과 다양한 시네 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1시에는 워호스 상영 후 이우빈 시네 21 기자의 심층 해설, 7월 24일 오후 7시에는 괴인 상영 후 이정훈 감독과 이기쁨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7월 31일 오후 7시에는 하늘을 걷는 남자 상영 후 김철홍 시내 21 평론가의 심층 해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는 2024년 지역문제 해결 생활실험실 2024 전주 살랩에 참여할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생활실험실은 생활 속 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해 직접 문제 해결까지 해나가는 참여형 정책으로 사용자인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에서 12월까지고요. 전주시 거주 또는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단체는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생활실험비를 지원하며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4일까지이고요. 사전 특강 참여 온라인 접수를 하고 7월 30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 특강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 소통협력팀 063-288-71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에서는 제3기 비만 탈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5주 동안 주 2회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이뤄지고요. 고강도 단체 운동과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 식사일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체지방률이 남성은 20%, 여성은 28% 이상인 전주시민 20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6일 금요일까지고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8, 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진스 How Sweet. 네, 뉴진스 How Sweet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주가 아닌 수원 공동체 라디오 서지연 이사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일단 개국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이에요. 예, 방송국 이름이 수원 FM이 아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네네네. 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은 전주 FM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를 받아서 한 2년 넘게 준비 끝에 작년 7월에 개국을 했고요. FM 주파수 96.3MHz를 통해서 수원 시민의 목소리와 수원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수원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수원에 가시면 96.3MHz 듣고 또 수원 공동체 라디오 어떤 이야기 다루고 있는지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그 수원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실시간 듣기 스트리밍 되어 있고요. 실시간 듣기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같이 들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국 1주년 맞으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막 하루살이처럼 하루에 밀린 일을 하다 보면 내일이 와 있고 그렇게 1년이 가버렸어요. 네, 매우 공감합니다. 네, 일반 시민이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고요. 네네. 1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끝이기를,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도 끝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과 불안을 잠재울 만큼 재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그 전화 연결한 이유는 얼마 전에 그 개국 1주년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좀 진행하셨어요. 좀 궁금합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네. 사실은 그 작년 개국식은 수원시장님 비롯해서 네네.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런 손님 맞이로 거의 의전을 위한 행사처럼 치러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챙기지 못한 점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개국 1주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 우리 방송 활동가님들과 조합원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잔치를 벌여보자. 이런 의도하에 행사를 치렀고요. 네네. 좀 각종 사업으로 바쁜 운영진을 배려하기 위해서 방송을 제작하시는 활동가님들이 이제 TF를 꾸려서 기획을 했고요. 아, 뭐 재난안전방송 토크토크라는 특집 프로그램도 공개 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레크레이션이나 게임, 또 우리끼리 시상식, 뭐 방송국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 등등의 다양한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예, 소소하게 치렀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는 시민 제작자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이런 행사를 하셔서 더욱더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운영진들도 너무 감사해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직접 제작하시는 활동가님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정말 시민이 주인인 어떤 방송국의 개국 잔치, 개국 기념 잔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다음번에 행사하실 때는 좀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주변에 많이 지켜봐 주시는 감사한 분들 많은데 이렇게 초대도 잘 못하고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도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좀 궁금합니다. 한 몇 분 정도가 실제 방송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 비슷비슷하실 건데, 네. 그 좀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이주민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뭐, 대안학교 청소년들도 있고, 일반 주부들,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현직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간호사도 계시고 예술가, 주민자치위원, 시민기자 뭐 등등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각양각색의 프로그램 한 50여 편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네.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군이나 뭐 계층이나 여러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도 가끔 이게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저도 벤치마킹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고 있긴 하거든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다 굉장히 많은 품을 들여서 소중하게 만드시는 프로그램이라 뭐를 딱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장판 정담이라고 장애인 당사자분들 네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판이 장애인들이 사는 삶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판. 그분들의,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판 정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장학사 출신의 교장 선생님이 김덕년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거의 교육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이 행복한 학교 이야기라고 해서 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또 심도 있게 다뤄주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그 학교 폭력 관련된 변호사님과 그 네네. 라디오 작가님이 같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은아의 안테나를 높여요라고 수원시의 공무원분들 초대해서 시 정책을 네네. 좀 자세하게 좀 시민들한테 설명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네. 네, 인기가 좋아요. 그 진행자가 공무원이신가요? 아니요. 진행자는 시민 기자님인데, 네네. 그쵸.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네네. 이제 워낙 시청 출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무원 분들하고의 관계가 높아서 네.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본인이 이제 친한 공무원 분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분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시정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부럽습니다. 프로그램.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시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정은아 기자님이 저희 이사님이시거든요. 네네.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30분 정도로 직접 하시는 방송이 있긴 한데, 네. 네네, 시민분들이 조금 더 깊게 물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서, 네, 좀 아쉽긴 네. 합니다. 네. 그 개국을 하시고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국 한 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은, 방송사고가 없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방송사고 없이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네네,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네네, 여기저기 많이 들쑤시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좀 재정적으로도 좀 활로가 필요하니까요. 네, 네네,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재정적인 부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시잖아요. 네, 네. 네, 조합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나요? 지금은 한 210여 명 정도의 조합원 분들이 계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합원을 늘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의원 총회를 하자 해서 대의원도 모집을 하고 선출을 하고 그런 네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네.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는 그 시민들의 광고, 시민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광고하고 싶은 것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나요? 어, 사실은, 네네. 광고는 지금 수원시청에서 캠페인 광고 하나 딱 이렇게 그 유료 광고는 들어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보면 지역에 좋은 취지로 하시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열악한 곳들도 많아서 그런 곳들은 이제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고 네네. 아직까지 사실 광고는 청취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청취율을 우선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청취율을 파악할 방법도 없고 너무 없죠. 미약하기 때문에, 네. 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가 싶기도 하고 별로 반응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청취율을 직접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피드백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음악이 잘못 나갔네. 뭐 무슨 뭐가 네. 틀렸네. 뭐 지난번에 똑같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듣고는 계시구나. 네. 그런 네, 피드백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 듣고 계시구나. 예,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네. 뭐, 그쵸. 이제 청취율 물어보시고 이러면 참 난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역시나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그렇게 1년 넘게 꾸준히 저희는 처음에 인터넷 방송으로 개국 전에 1년 동안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진짜 이렇게 품과 노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그분들의 애정으로 사실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이제 라디오를 주변 사람 분들이 들어주시고 네. 서럽게 좀 들어주고 전주와 수원이 조금 그 활동가들 분들을 좀 교류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1년 동안 하시면서 청취율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지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뭐 반응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네네. 이제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요. 우리 뭐 조합원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는 것 같으나,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 점점 네네. 재미가 있어지고 있다. 네네. 그렇게는 얘기하시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주로 이제 부족함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런 얘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좀 그러다는데 그래도 네. 좀 많이 나아지고 있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네. 그 전국의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25군데가 개국을 했잖아요. 20,
네 군데로 알고 네 있습니다. 군데. 네, 네네. 네. 다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과 달리 이 수원 공동체 라디오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그 허가를 받고 다른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네네. 정말 다르구나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말 다 24개면 24개가 다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수원만의 차별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수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네네. 좀 이제 그전에 수원은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라디오 활동을 하던 그 마을 미디어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공동체 라디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특이하게도 이제 여성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개국식 때 작년 개국식 때만 해도 운영진 소개를 하는데 네네. 저희도 깨닫지 못했는데 보시던 분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아, 전부 다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인 거죠. 네. 운영진이. 그래서 그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네. 작년에 개국식 할 때 비가 많이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번 개국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재난안전방송 토크쇼도 하셨고 네네. 이 수원 FM에서는 이 재난안전 관련 내용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네. 홈페이지에도 뭐 실시간 교통, 뭐 특별한 교통계 정보도 올라와 네.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 일상적인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에 공동체 라디오가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일상적인 재난안전 방송의 일환으로 기후 방송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시민안전통신원을 각 동네마다 수원시 44개 동에 모두 시민안전통신원이 계셔서 어떤 그 동네의 소식을 좀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네네. 하는 취지하에 모집을 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4.16 재단 지원 사업으로 동네마다 안전지도를 만드는 방송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관한 동네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그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시선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차후에는 이제 시민안전통신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네. 내년까지 44개 동을 다 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좀 지역의 재난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좀 모색해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재난안전방송 시스템을 만들려면 좀 지자체와의 협력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 중이고 이제 하반기에 좀 토론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원에서 잘 만드시면 저희도 가서 좀 보고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많이 좀 저희가 가르쳐 배울 수 주시면 있는 좋을 점이 것 많은데. 같아요. 네. 그 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 여러 가지 뭐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역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주된, 그 콘텐츠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지향하는 바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시민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민 참여의 장을 열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난 안전에 관한 지역에 밀착한 정보를 소외된 분들이 좀 피해 없이 고르게 이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콘텐츠가 모이고 쌓여서 지역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아카이빙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각자 24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하루 방송하기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네, 좀 네. 깊게 생각하고 뭐 생각은 있는데 실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좀 같이 모여서 좋은 점들 좀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그 상근을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워크숍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시간이 안 네. 돼서. 그러니까요. 다 네네. 개국을 했잖아요. 사실 개국하기 전에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가 오히려 네네. 수월했는데 지금은 개국하고 나서는 정말 얼굴 뵙기 힘든 것 같아요. 네네. 하루하루가 정말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그 전주 FM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 순간.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네네.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미 네네. 그런 방송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개국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네. 아직도 생방송에 도전을 하시는 그 제작자분들이 없으세요. 음. 그게 그만큼 방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건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런데 우리 전주 FM은 이렇게 본부장님부터 해서 시민사회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뭔가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뭐 소원을 통해 배우겠다 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전주를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FM의 청취자분들이 정말 전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 라디오가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원 FM도 그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희하고 좀 프로그램 교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공동 기획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생각한 공동 기획이 있어요. 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러세요? 어떤 네네. 뭐 전화로는 좀 어려울까요? 네네. 전화로는 어렵고요. 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개국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 개국 1주년 기념할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자주 뵙고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국 1주년을 맞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손 FM의 서지연 이사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더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네,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이어서 들으신 곡은 부석순 자꾸만 웃게 돼였습니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 62번째 방송이었고요.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이 안전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